네, 6번에서는요. 5%의 소금물과 15%의 소금물로 12%의 소금물 200g을 만들려면 각각 몇 g씩 섞어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일단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공식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농도다라는 것은 얼마나 짜냐 싱겁냐, 소금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짜냐 싱겁냐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위가 100%, 퍼센테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에 대한 이 공식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 농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거의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으로,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변형해서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양변에 곱해야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니까 100분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두 개의 공식 모두 다 외워두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여기다가 비커 그려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의 소금물과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5%의 소금물이 있답니다. 이걸로 얘네들을 혼합했대요. 그랬더니 12%의 소금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12%의 소금물 200g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5%의 소금물이 만약에 Xg이었다고 한다면 15%의 소금물은 합쳐서 200g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00-Xg이 되는 거겠죠. 200-Xg.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금의 양이 일정하다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금알갱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개 있더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혼합했을 때 소금의 양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개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3, 4, 5개. 되시겠죠?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X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고요. 100분의 농도. 그리고 여기서도 200-X라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라는 거죠. 얘네들을 더해줬을 때 최종적으로 200이라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X의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X의 값이 나오면은요, 15%의 소금물의 양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각각 한번 구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혼합이잖아요. 여기는 소금물과 여기는 소금물을 혼합했을 때 몇 퍼센트가 됐다라는 이런 유형은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흔히 쓰는 가중평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1%의 소금물과 3%의 소금물이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의 소금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100g으로 똑같았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100g으로. 그러면요, 소금물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그 농도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둘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그러니까 2%가 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길이가 같아서. 그죠? 1%의 길이, 1%의 길이 똑같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당연히 더해줘서 200g이 될 겁니다. 그죠? 다시 여기에 1%의 소금물을요 200g이나 가져온대요. 그리고 4%를 이번에 가져오겠습니다. 4%는 100g만 가져왔어요. 소금물의 양이 지금 1%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1% 쪽에 치우쳐서 그 농도가 형성이 될 건데 여기는 이 길이가 달라진 까닭은 소금물의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소금물의 양의 비를 봤더니 2대 1이에요. 아, 그러니 길이의 비도 역시 X자로에서 1대 2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4%와 1%의 차이는 3%입니다. 그죠? 여기는 3%를 1대 2로 배분하면 얘는 1%가, 얘는 2%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 길이 자체가. 따라서 1%에다 1%를 더해주면 2%가 되겠다. 즉, 소금물의 양은 2%에 300g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얘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요. 5%의 소금물과 15%의 소금물을 혼합을 했더니 12%가 됐대잖아요. 12%는 15%가 더 가깝네요. 길이를 봤더니 이 길이는 7이고요. 12에서 5를 빼면 되는 거니까. 또 15에서 11을 빼니까 이건 3입니다. 그죠? 즉, 소금물의 양의 비는 X자를 보셔야 돼요. 3대 7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2%의 소금물의 양은 200g이었기 때문에 200g 자체를 3대 7로 배분했을 때 5%에 해당되는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200 곱하기 비례 배분하면 3과 7을 더하죠?
10분의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60g이 되겠더라라는 것. 되시겠죠? 즉, 5%의 소금물의 양은 60g. 그럼 15%는 당연히 140g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중평균이라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요거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응용 방정식에서 계속 써먹으면서 연습을 해두시고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